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6장 중에서 attribute, 속성에 관한 절을 다룰 건데 이 내용 곧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main function of Lean is to translate user input to formal expressions that are checked by the kernel for correctness and then stored in the environment for later use. 린의 주요 기능은 이용자의 입력 내용을 형식적인 식으로 변환해서 번역해서 그 내용을 커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서 그것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에 저장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린을 사용할 때 주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But some commands have other effects on the environment, either assigning attributes to objects in the environment, defining notation, or declaring instances of type classes as described in chapter Type Classes. 하지만 다른 명령들은 환경에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한데, 다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환경에서 정의되어 있는 객체들 또는 그 환경에 들어있는 객체들의 어떤 속성을 할당하는 것 또는 표기법을 정의하는 일 아니면 그 11장에서 다룰 건데 유형 클래스의 사례를 선언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Most of these commands have global effects, which is to say they remain in effect not only in the current file, but also in any file that imports it. 대부분의 그런 명령들은 전역 효과를 가진다. 전역 영향? 이펙트를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효과라고 번역할게요. 전역 효과를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효력이 현재의 파일에서만 남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재의 파일을 불러오는 다른 파일들에서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However, 그러나 such commands often support the local modifier. 그런 명령들은 보통 지역 수식어를 지원한다. 그러면 지역 수식어가 하는 일이 뭔지 그 다음에 나와 있겠죠? Which indicates that they only have effect until the current section or namespace is closed, or until the end of the current file. 자, 지역 수식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무언가를 알려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명령들의 효력이 현재의 절이나 이름 공간이 끝날 때까지만 유지되거나 아니면 현재의 파일이 끝날 때까지만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indicate는 여기서 나타내다? 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겠죠. 사실 그게 아마 좀 더 정확할 겁니다. 찾아봐야겠죠? 예, 잠깐만요. 한 번만 보고 갈게요. indicate. 나타내다, 보여주다. 보여주다라고 번역해도 괜찮네요. In section using the simplifier. 이거는 5장에 나왔던 거예요. 지난 장에서 다뤘던 겁니다. 단순화하기에 관한 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Theorems can be annotated with the simp attribute, which makes them available for use by the simplifier. 어떤 정리의 단순화 속성을 주석으로 달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 단순화기가 그 정리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The following example defines the prefix relation on list. 다음 코드에서 두 목록에 관한 관계 중 하나인 접두어 관계가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proves that this relation is reflexive. 이 관계가 반사적임을 증명했고 반사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관계에 대하여 두 항이 서로 같을 때 그게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S는 AS 자신의 접두어이다 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항이랑 오른쪽에 있는 항이 똑같죠. 이런 경우 그리고 이 항이 모든 경우에 대하여 이런 관계를 성립시킬 때 그 관계는 반사적이라고 합니다.
and assigns the simple attribute to that theorem. 그리고 그 정리의 단순화 속성을 지금 부여했죠. 그 결과 그 뒤에 나오는 보기에서 예제에서 단순화기가 그 정리를 사용한 겁니다. 예. 자동으로 우리가 그 정리를 지시하지 않아도 이 단순화기가 바로 앞에 나온 정리를 알아서 사용한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The simplifier then proves its prefix 1, 2, 3, 1, 2, 3 by rewriting it to true. 그래서 단순화기가 이게 참임을 증명하는데 이 식이 참 명제, true 명제와 같다는 걸 알아서 밝혀냅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저 코드는 좀 살펴봐야 하고 이 교재에서는 목록에 관해 그렇게 직접 자세하게 설명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제가 우연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에서 저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작성한 코드가 이건데요. 여기에서 맨 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는 코드고 아래쪽에는 그 정보창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위아래를 비교하시면서 봐주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제가 이거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긴 했는데 ebay라고 쓰지 말고 여기서는 체크 명령어라고 쓸게요. 0, 1이라고 하는 저 목록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유형 주석을 써줄 필요가 없어서 그거를 방금 없앴어요. 없애고 그 아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 정보창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0, 1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목록은 자연수로만 구성된 목록의 유형에 속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있는 식은 자연수 목록이고 오른쪽에 있는 유형은 그런 자연수 목록의 유형인 겁니다. 리스트 넷이라고 불러요. 리스트 알파라는 저 유형이 10번 줄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알파 목록의 유형인 거예요. 알파 목록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알파 목록은 제가 임시로 좀 간단하게 축약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알파 목록이라는 것은 그 목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알파 유형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연수 목록이라는 것은 그 목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자연수란 얘기예요. 자, 4번 줄이랑 5번 줄을 한번 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덧셈 기호가 연달아 2번 나오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append라고 린에서는 부르는데 append는 첨가로 저는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목록의 뒤에 그 두 번째 목록을 덧붙이는 거죠. 첨가하는 겁니다. 근데 뒤를 보시면 제가 두 번째 줄 설명 안 했군요. 비어있는 목록이 나와 있어요. 린에서는 비어있는 목록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마치 집합에서 공집합이라는 게 아무 원소를 갖지 않듯이 목록에서는 비어있는 목록이 아무 성분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어있는 목록은 그것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린이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두 번째 정보창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리스트 넷에 이 비어있는 목록이 속하도록 유형 주석을 좀 적어 놓은 거예요. 만약 저거를 적지 않으면 이 비어있는 목록이 정확히 어떤 유형의 비어있는 목록인지 여기 정보창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린이 알아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형에 속하는 성분들로 이루어진 목록인지를 파악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목록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유형 주석을 써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이건데요. 0, 1의 뒤에다가 비어있는 목록을 덧붙였을 때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그 다음 줄에 나온 것처럼 그냥 앞에 있는 목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0, 1이라는 목록 뒤에 비어있는 목록을 첨가해도 그 결과는 이전이랑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0, 1이라는 목록 뒤에 2, 3이라는 목록을 제가 붙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0, 1 뒤에 2, 3 목록을 붙인 결과는 여기 나온 것처럼 0, 1, 2, 3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보창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등식의 값이 true라고 나와 있죠. 잠깐만요. 여기 true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 등식이 참이란 얘기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이었고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is prefix라고 하는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관계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인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환하는 값의 유형은 prop이기 때문입니다. prop, 정확하게 얘기하면 prop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인 거예요. prop이라는 것 자체는 명제들의 유형 세개이고 그 유형 세개에 속하는 유형들이 개별 명제입니다. 이것에 관한 설명은 2장에서 이미 다뤘어요. 그래서 is prefix L1, L2라고 하는 개별 명제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록 t에 대하여 L1 첨가 t는 L2와 같다. 그러니까 L1 뒤에 어떤 목록이 덧붙여지면 그러면 그 목록은 L2와 같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L1은 L2의 접두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지금 이 보기를 제가 증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이라는 거는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1, 2, 3이 있죠. 1, 2, 3은 뒤에 나와 있는 목록 1, 2, 3, 4, 5의 접두어인가 아닌가 이거를 지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접두어가 맞아요. 왜냐하면 1, 2, 3이라는 목록에다가 그 뒤에 4, 5를 덧붙이면 그러면 1, 2, 3, 4, 5가 나오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증명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교재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3번에서 14번 줄이 아까 우리가 봤던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사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AS라는 게 그 알파 목록이라면 AS가 속하는 유형이 리스트 알파라는 뜻이니까 AS가 그런 목록의 경우에 AS는 그 자신의 접두어이다라는 명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명이 이 정리로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그 명제의 증명이 이 정리 진술의 다음 줄에 나와 있는 이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야 돼요. 이게 증명인데 이 내용만 보시면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코드를 복사하고 그 뒤에 항증명 모드가 아니라 전략 모드로 증명을 한번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창을 좀 오른쪽에서 보고 싶으니까 제가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그 증명 목표가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16번이랑 17번 봐주시면 돼요. 여기를 봐주시면 되는데 우선 정의를 펼칠 겁니다. 펼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is prefix의 정의가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그 정의식으로 주어진 증명 목표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s prefix가 나온 부분을 그 정의로 바꿔서 증명 목표를 좀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is prefi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썼고 그 결과를 보시면
증명 목표가 아까는 is prefix as였는데 이제는 존재 명제가 나와 있죠. as에다가 어떤 목록을 그 뒤에 덧붙였을 때 그 결과가 as랑 같다는 조건을 성립시키는 목록 t가 존재한다는 명제. 이게 우리의 증명 목표가 됐습니다. 자, 존재 명제를 증명하려면 어떤 사례를 보여야 돼요. 즉, 이런 조건을 성립시키는,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목록 t의 사례를 우리가 하나 들어야 합니다. 근데 결과만 아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결과를 지금 제가 알려드리자면 AS에 뭔가를 덧붙였을 때 그 결과가 이전이랑 차이가 없으려면 t는 비어있는 목록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례를 들 거냐면 exist 전략을 써서 비어있는 목록을 사례로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제 AS에다가 비어있는 목록을 더한 것이 AS랑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화기를 사용하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단순화기가 어떤 정리를 사용했는지 알고 싶으면 물음표를 뒤에 덧붙여야 합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try this, sample only list append nil 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저거를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단순화기가 list append nil이라는 정리를 사용했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append nil이라는 정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정보창을 아래에 놓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인덕션이라는 전략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지는 않았고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7장 배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안 됩니다. 나중에 할 거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증명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리의 진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알파에 속하는 임의의 목록 AS에 대하여 AS 뒤에 비어있는 목록을 더한 결과는 그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거. 이게 우리가 증명하려는 정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리스트 베이식이라고 하는 이 파일에 이미 우리가 읽고 있는 교재의 그 정리가 증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화기가 리스트 어펜드 nil이라는 정리를 사용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그래서 원래의 증명을 다시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is prefix as라는 건 사실 뭐냐면 사실은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show from 쓰고 밑줄표 쓰고 이 밑줄표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즉 is prefix의 정의에 의하여 주어진 목표는 사실 이런 존재 명제랑 같다는 거죠. AS 뒤에 어떤 목록 t를 더했을 때 그것이 이전과 차이가 없는 그런 목록 t가 존재한다는 명제.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증명하려는 진짜 내용인 겁니다. 뭐 진짜 가짜라는 건 의미는 없지만 이 상태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존재 명제의 증거를 제출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비어있는 목록이고 비어있는 목록에 대하여 AS 첨가 비어있는 목록이 AS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한번 주석을 좀 달겠습니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append nil이라는 정리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는 list라고 하는 그 이름 공간은 적지 않았는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정리 진술에 list라는 이름 공간이 적혀 있어서 그래요. 여기도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마 안 되죠. 예. 왜 그러냐면 보기 키워드 뒤에는 그 정리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정리 이름을 통해 리스트라는 이름 공간을 미리 연 상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제가 증명했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자, example 다음 보시면 1, 2, 3이 1, 2, 3의 접두어라는 것의 증명을 그냥 단순화기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죠. 근데 이 단순화기가 어떤 정리를 사용했는지 살펴보니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정리를 이미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list, is, prefix, self를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순화기가 자동으로 저런 중요한 정리를 알아서 찾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할까요? 1, 2, 3은 1, 2, 3, 4, 5의 접두어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랑 비슷한데 언포일드는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언포일드 전략은 어떤 정의를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미 그 과정을 한번 거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exist 쓴 다음에 4, 5라고 써도 되기는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바로 증명이 끝났네. 뭐 뭔가 더 증명을 해야 할 줄 알았는데 exist가 생각보다 예, 좀 그 다음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 거 보니 기능이 좀 더 있는 것 같네요. 왜 이게 됐는지 잠깐 생각해 보자면 아마 1, 2, 3 뒤에 4, 5를 첨가한 결과가 1, 2, 3, 4, 5라는 거는 그냥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증명항을 제가 한번 작성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볼게요. 4, 5 쓰고 그 다음에 소리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여기 아래 나와 있다시피 1, 2, 3 더하기? 더하기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더하기라고 읽어도 이거 append라는 연산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 3 첨가 4, 5는 1, 2, 3, 4, 5와 같다. 1, 2, 3, 4, 5와 같다. 이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는데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레플에 의해서 증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의상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했을 때에도 4, 5라는 증거를 제시하자마자 증명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과정은 그 반사성, 여기에서 말하는 반사성은 그 유형론에서 말하는 반사성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같은 식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린이 알아서 판단했다는 얘기예요. 린이 그거를 알아서 판단했다. 여기까지가 이 코드에 관한 설명이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갈까 말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한 절은 끝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One can also assign the attribute anytime after the definition takes place. 정의를 이미 내린 다음에 속성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속성을 할당하는 게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attribute 쓰고 simple 쓴 다음에 list, is, prefix, self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일이 뭐 흔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In all these cases, the attribute remains in effect in any file that imports the one in which the declaration occurs. 그런 선언이 들어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모든 곳에서 이 속성은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Adding the local modifier restricts the scope. 당연히 앞서 설명했다시피 지역 수식어를 여기에 첨가하면 그 simple라는 속성 앞에 수식어를 달면 로컬이라는 수식어를 달면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절을 이용해서 어떤 범위를 만들었고 그 범위 안에서는
list is prefix safe라는 정리가 단순화키의 정리로 쓰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화키는 뒤에 나와 있는 정리를 자동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이 끝난 뒤에는 그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순화키를 쓰기만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저 정리를 증명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오류가 나오긴 하죠. 단순화기가 한 일이 없대요. 예, 진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For another example, we can also use the instance command. 인스턴스 명령을 사용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부등호 표기법을 isPrefix라는 관계에 할당할 수 있대요. That command, which will be explained in chapter type classes. 이거는 10장에서 다루는 내용이어서 아직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해당 정의에 인스턴스라고 하는 속성을 할당함으로써 그런 표기법을 어떤 정의에 할당하는 일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 나오고 AE라고 쓰여 있는데 AE는 less than or equal 이란 뜻이에요. or equal to라고 해야 하나? 무엇보다 작거나 무엇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이 부등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런 사례를 만들어 주면 이제 AS는 AS의 접두어라는 식을 다음과 같이 부등식으로 부등호를 써서 부등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말을 아까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렇고 뭐 증명은 바뀌지 않죠? 지금 27분 정도 지났는데 일단은 이 절까지는 내용을 계속 설명할게요. That assignment can also be made local. 그 할당은 지역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로컬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 안에서만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따가 이 코드를 하나 좀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 바깥에서는 부등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in section notation below 그 다음에 나올 표기법에 관한 절에서 we'll discuss Lean's mechanisms for defining notation. 린이 표기법을 정의하는 방법을 다룰 것인데 그 경우에도 로컬 수식어가 지원된다는 점도 확인할 것이다. However, in section setting options, 하지만 설정에 관한 절에서는 we will discuss Lean's mechanisms for setting options. 어떤 선택 사항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이 경우에는 로컬 수식어가 사용이 안 된대요. Options can only be set locally. 선택 사항은 반드시 지역적으로만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언제나 현재의 절이나 현재의 파일로 국한된다는 얘기예요. 그 파일을 불러오는 다른 파일에까지 효력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금방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고 저는 들어가 볼까 하는데 그 전에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텍스트 편집기에 코드를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약간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코드도 복사를 해야 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정보창은 약간 보기 거슬려서 오른쪽에 놓을 거고
창 크기를 좀 조절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볼게요. 자, 오류가 다음 줄에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는데 나오죠? 왜 나오는지 보니까 이 인스턴스 있죠? 인스턴스 사례가 어디에서만 쓰인 거냐면 여기 보시면 로컬 인스턴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절 안에서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속성을 부여하는 명령이 절 안에 들어있긴 한데 로컬 수식어를 없앴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거를 없애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류가 났던 다음 진술에도 이제 더 이상 오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로컬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줄이 절 안에 들어 있더라도 그 절 바깥에까지 이 속성 할당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용을 설명할게요. 일단 제가 이번 영상 녹화하는데 너무 이미 고생을 많이 해서 중간에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암시적 인수에 관한 절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 그러면 그 해설 영상이 너무 오래 갈 것 같기도 해서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니까 표기법에 관한 내용도 있고 이것도 설명하는데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강제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택사항 설정하기, 라이브러리 사용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있네. 암시적 인수를 아니다. 자동 갇힌 또는 자동 속박 암시적 인수. 저 기능은 근데 수학 라이브러리 매스리브에서는 좀 안 쓰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시적 람다, 그 다음에 간단한 함수에 대한 그 구문 첨가물 슈거라고 하는데 구문 그냥 저는 이거 첨가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름 있는 인수 여기까지 설명하면 연습 문제 없이 끝납니다. 6장은 연습 문제는 없고 아마 제가 멘티 분들에게는 매스리브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과제를 하나 줄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멘티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깃 저장소가 있는데 그게 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뿌리가 제대로 불러오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게 하는 과제도 낼 겁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해설 영상을 계속 녹화할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